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를 융단 폭격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진정됐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아무튼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등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언젠가 또 이 무역 전쟁이 터질지도 모릅니다만 당분간은 화웨이로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시장입니다.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미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두 쪽 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한시름 놓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거의 단교 상태 수준의 경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왕따시켰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보이콧했습니다. 5촌과 8촌과 악수한 거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좌석 배치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부부는 저쪽 먼 쪽에 그냥 배치해버렸습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7번째쯤 되는 높은 순위입니다. 그런데도 아베는 우리보다 낮은 순위의 호주, 캐나다 지도자들은 메인 테이블에 앉히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저 멀리 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G20 회의가 아니라 G19 회의다, G19 회의다, 한국은 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할 모양입니다. 자, 이제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나요? 후폭풍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30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TV,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 부품인 플로린 폴리이미드, 발음도 어렵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다. 발동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플로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할을, 90%를, 에칭가스는 약 7할,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세계 반도체 기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급히 대체 수입선을 찾기가 곤란하다. 규제가 엄격해지면 대형 반도체사인 삼성전자, 박형 고정밀 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 기업에게 충격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큰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첨단 소재 등의 수출을 할 때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어 온 외환법상 우대 제조 화이트국 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이것은 시행한다고 합니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첨단 소재 등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수출 금지를 경고한 것입니다.
깐깐히 한국의 경제를 압박해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화이트국은 그동안 안보상 일본의 우호국으로 인정되어 온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가르칩니다. 한국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안보상 일본의 우호국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와 아베 총리 정부의 충돌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첨단 소재 허가를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일일이 일본 정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약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25일 국회 출석, 일본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이 없는 강경화 장관 같습니다. 외교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 외교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 대기업, 잘 나가던 대기업들의 생산 길마저 막으려고 합니까? 이거요,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문제만큼은 조금 과거에 정경 분리정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이 잘한다는 것은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제의 수출 동력인 반도체, 스마트폰, TV 이 제조까지도 우리가 이제 일본 눈치를 보게 생겼습니다. 참 중국, 미국 무역 분쟁에서 살아났나 싶었더니 이제는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되나요? 정말 암담합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도 외교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만 상케이 신문의 보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문제입니다. 당장 7월 4일부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 그래도 무능하다고 지금 비판을 받는 경제 참모들이 과연 이 어려운 난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자, 국내 주요 반도체 전자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케이 보도를 보고 이게 사실이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상케이 신문 특정 기업 이름을 꼭 찍어서 말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의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조업은 주요 소재가 하나만 빠져도 전체 공정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상케이 보도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하는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 물론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는 보도가 맞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문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본발 경제 위기. 여기에 만약에 좀 있다가 미국, 중국발 경제 위기까지 겹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김정은 심기만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경제도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